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 GB80 페이스리프트 가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쿠페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고 얼마가 올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야지 합리적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모델인 GB80 페이스리프트는 기본 가격이 6,93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구형 대비 452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단 앞자리가 바뀌진 않았지만 7,000 바운더리라는 점, 상세 내용을 떠나서 좀 이번 인상폭은 과도하다라고 느껴집니다. GB80의 출시 후 가격 변동폭을 보면 2020년 3.0 디젤은 6,58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 엔진이 2.5 터보 가솔린은 2달 뒤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때의 가격은 6,18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에 2022 연식 변경에선 70만 원, 2023 연식 변경에선 300만 원, 이번 페이스리프트까지 더해보면 GB80은 출시 이후 822만 원이 오른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쿠페의 가격을 보면 쿠페도 일반형과 동일하게 2.5 터보 가솔린이 기본입니다. 기본 모델이 2.5 터보, 시작 가격의 경우 8,255만 원으로 일반 모델보다 1,325만 원이나 비싼데요. 특히 3.5 터보와 쿠페 전용 엔진인 3.5 터보 48V 슈퍼차저를 선택할 경우 최대 935만 원이나 비싸집니다. 물론 쿠페에는 일반형에서 350만 원짜리 옵션인 AWD가 기본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이걸 감안해도 좀 너무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특히 경쟁차라고 볼 수 있는 BMW X5와 X6의 가격 차이가 40i 기준으로 370만 원 정도인 걸 감안했을 때 예쁘긴 해도 이렇게까지 비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카탈로그상 쿠페 전용 디자인을 위해서는 3.5 터보 48V 슈퍼차저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걸 넣게 되면 레드 모노블럭 브레이크와 듀얼 트윈틴 머플러, 메탈 페달 등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거의 슈퍼차저 가격이 935만 원입니다. 3.5 터보 48V 슈퍼차저 모델의 가격은 9,190만 원. 여기에 취등록세 같은 구입비가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계산해보면 실구매가는 1억이 조금 못 되는 수준이 된다는 뜻인데요. 참고로 이것도 무옵션 상태입니다. 프로의 경우 차값은 1억 1,400만 원에 취득세는 710만 원이에요. 즉 3.5 슈퍼차저의 옵션 몇 개를 넣게 되면은 X6나 GLE가 보이는데 굳이 제네시스를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난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GB80 쿠페를 기본형으로 살 때와 풀옵션으로 살 때를 가정해서 경쟁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GB80 쿠페의 기본 가격을 경쟁차와 비교해보면 최소 4천만 원 초반부터 7천만 원 중반까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이면은 독삼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단, 무옵션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파퓰러 패키지만 해도 거의 640만 원이니까 실질적인 차이는 3천 후반에서 7천 초반대까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GB80 쿠페를 풀옵션으로 만들어보면 가격은 1억 1,464만 원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격 차이가 1,000만 원 초중반밖에 안 생기는 그돈씨 구간이 생기는데요. 물론 벤츠와는 여전히 최대 4천만 원 중반 차이지만 X6와 1,600만 원 차이다? 여기에 독삼사 특유의 프로모션 할인을 더해보면 실구매가는 더 가까워집니다. 아우디 QA가는 600만 원 차이가 나요. 따라서 GB80 쿠페는 기본형에서 옵션 한두 개만 넣었을 때가 가장 가성비가 있을 것 같고요. 옵션을 3개 이상 넣어서 1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예 독삼사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GB80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와서 인기 조합을 살펴보면 구형 기준으로 2.5 터보의 AWD,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파퓰러 패키지, 20인치 휠을 추가해서 7,860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페리에서 구현하게 되면 560만 원이 오른 8,420만 원이 되는데요. 우선 차값 인상분인 452만 원에 파퓰러 패키지가 기존 650만 원에서 710만 원으로 인상된 것까지 반영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GB80을 좀 괜찮게 타려면은 8천만 원 중반까지 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추천 조합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천 조합은 인기 조합 대비 AWD는 같지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2에서 1으로 내리고 파퓰러 패키지로 묶인 옵션 중에 HUD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만 선택한 구성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격은 7,755만 원으로 인기 조합 대비 665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으로 인한 나파 가죽과 리어루드, 스웨이드가 빠지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파이핑 적용 천연 가죽 시트와 알루미늄 트림, 인조 가죽 내장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급감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등이 들어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은 넣었기 때문에 운행 중 불편함도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포피 브레이크를 넣기 위해서는 무조건 20인치를 선택을 해야 됐었지만 이번부터는 19인치에도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나마 이번 페리의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냐? 일단 GB80 일반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램프 형상은 동일하지만 내부 구성은 MLA 렌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MLA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의 약자로 기존의 프로젝션 유닛 모듈을 축소한 개념인데요. 크기가 작아지면서 발광 렌즈는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되어서 디자인도 살리고 시인성도 높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G90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어요. 다음으로 신규 엠블럼과 패턴이 바뀐 그릴, 커진 에어 인테이크 및 스키드 플레이트를 덧댄 프론트 범퍼도 변경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면부는 단독으로 보면은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구형과 놓고 보면은 좀 다르구나 싶은 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측면은 휠 디자인 정도가 바뀌었고요. 뒷면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범퍼 하단의 트윈 머플러만 숨김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7천만 원짜리 차에 수도꼭지 머플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쿠페의 경우 전면부는 일반형 대비 그릴이 2줄에서 1줄로 바뀌고요. 그릴 아래쪽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차이점도 있어요. 특히 옆모습에서 차이점이 가장 큰데요.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이 쫙 낮아지면서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8천만 원이에요. 아무튼 쿠페 전용 20인치,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다음으로 후면부는 독특한 모양의 스포일러와 G80의 리어램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트렁크 상단에는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크롬 장식도 있고요. 하단에는 G80 스포츠와 동일한 범퍼와 듀얼 머플러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외장 컬러는 1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웬만한 옵션 사항이 비슷하니까 같이 볼게요. 일단 일반형의 경우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스티어링 휠도 3포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쿠페에서는 D컷이 들어가고요. 그때 실차를 제가 직접 보았을 때 생각해보면 디스플레이는 일체형의 베젤 리스라서 그런지 화면감이 정말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OLED는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명암비와 밝기 균일도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번인이라고 오래되면 특정 소자가 타는 화면 데미지가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롱텀 보유에 따른 불안감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공조 패널도 전부 터치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햅틱 반응이 있어서 터치감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공조 패널 하단에는 수납함도 추가가 되었고요. 컵홀더 사이즈를 늘리면서 무드램프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어 노브는 G90과 동일한 게 적용이 돼요. 지문인식 버튼도 추가가 됐다는 점이 이번 GB80 페이스 리프트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GB80 페이스 리프트와 GB80 쿠페 가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주행 관련해서는 2세대 엔진 마운팅 기술같이 보다 개선된 승차감을 위한 여러 기술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GB80 시승기도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